반갑습니다. 은변의 마술사 금춘추입니다. 오늘은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 사주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보니 병자년 신축월 무오일 개해시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주도 몇 개 있었는데 제가 보아하니 이 사주가 가장 근접해 보였습니다. 사주를 딱 보게 되면은 일주무토가 개수시에 있는 개수정제와 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재성을 추구한다, 발제를 목적인 사주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돈을 번다,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 재성의 크기가 어떻느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 적게 버느냐 할 때 사주의 세력을 한번 보게 되면은 금수 습토의 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에 자수가 있고 월에 신축 금이 있고 밑에 습토가 있고 그리고 시에 개해가 있죠. 예. 그래 되게 돼 있으니까 시의 개수는 시의 개수는 그 연에 있는 자수랑 같은 상입니다. 예, 같은 상이고 월의 신축은 간근이라서 금생수 해주고 있으면서 시의 개해는 물이 한강만큼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건 문호에 있는 물입니다. 문호에 있는 재성. 그러니까 뭐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었다. 그 얘기로 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재성과 합한 사람은 무게합화. 예, 사람은 그 재성을 가지려고 하면 자기 자신이 약하면은 자기 자신이 약하고 재성이 많으면은 빈천하게 살고 자기 자신이 강하면은 그리고 재성도 많으면은 당연히 대부의 팔자가 됩니다. 왜 그렇느냐?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전통 명리학에서 잘 풀어나가지를 못합니다. 뭐 재성이 많으면 제자신약이다, 빨리 죽는다. 지금 김우중 씨가 재가 많으면서도 빨리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이가 이렇게 된 거, 나이가 지금 보게 되면은 몇 살이죠? 81 대운에 84살이네요. 84살이면은 뭐 빨리 죽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제자신약이다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잘 풀어나가지를 못하니까. 재성은 짐입니다, 짐. 내가 짐보따리, 가방을 둘러매는 건데 그 안에 돈이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면은 더 큰 가방을 둘러맬 수 있는 거고 내가 약하면은 작은 가방밖에 멜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안에 돈이 작은 가방은 작게 들어있을 거고 큰 가방은 많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또 효율로 따졌을 때는 그 안에 돈이 동전으로 담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지폐로 담아 다닐 수도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로 작은 가방에, 그 다음에 50,000원짜리로 큰 가방에, 그리고 수표로 큰 가방에, 이렇게 효율을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하고 재성이 많으면 내가 얼마나 많은 짐을 들고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대부팔자를 이룰 수 있다. 김우중 사주에는 그렇게 대부팔자를 이룰 수 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은 무오로서 화생토 해주고 있으니 일간이 강해서 충분히 재성을 취할 수 있고 세력이 식상 세력이니 식신생재하게 되는 겁니다. 예, 금생수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거 뭐 정통 명령에서 나와 있습니다. 식신생재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잘 된다 이렇게 하듯이 그걸 그대로 보게 됩니다. 금생수 해주니까 재성이 더 커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성이 끝없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팔자를 타고난 겁니다. 그것도 국가 자리의 재성도 있고 문호의 재성도 있으니까 뭐 해외에서도 볼 수 있고 국내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팔자인 거죠. 그래서 유럽 아주 많은 지역에 대우가 알려졌었던 것도 김우중의 이런 팔자 때문인 거죠. 그런데 김우중 회장의 성품을 보게 되면 성품이라는 것보다 성격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인성이 많은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진일주를 예를 드는데 경금 밑에 진토가 있으니까 진토가 토생금 인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와주면 일간을 생해줘서 게으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토 지금 무월주니까
밑에 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게으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 경진일주나 구조가 비슷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년에 있는 편인, 예, 병자 할 때 편인이 병신합수와서 제어를 당하고 있고, 자수 밑에서 그 화를 수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병화가. 그리고 오화 또한 여기서 보면은 오해 암합, 축오천 하니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은 게으름이라고 아까 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얘들이 제재를 당하고 있으니까 게으름이 오히려 없어지고 바쁨으로 표현된다는 얘기죠. 바쁘게 사는 적토마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은 비서 출신들은 20대에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나온 건장한 청년들이 비서를 다 했다고 합니다. 왜? 너무 뛰어다니니까 뭐 유럽 전역 전 세계를 그냥 계속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니까 비서들이 따라다니려면 체력이 있어야 되니까 체육학과 출신 아니면 이거 뭐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만큼 에너지가 넘쳐 흐르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도 사주에도 나와 있는 거죠. 또 하나 신기한 것은 그렇게 좋은 팔자인데 왜 회사가 부도가 났을까 하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정답은 1999년 무신대운 기묘세운으로 가봐야 됩니다. 왜? 이때 부도가 났으니까요. 무신대운에는 무토는 본인이 나온 꼴이니 뭔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 나온 것이 지지의 신금을 가지고 나옵니다. 신금. 신금은 신자진으로 수를 만들어서 재성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한 번 다른 일은 축토 안에 예, 그 신축 월에 그 축토 안에 신금은 묘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세우는 기묘로서 기토, 겁재, 파재상이 뜨게 되고 지지의 묘목은 자묘파, 오묘파를 일으킵니다. 기토는 겁재인데 오화랑 같은 상이라 겁재가 뿌리를 얻는 거죠. 그 지지의 묘목이 파재를 시키는 겁재의 지지에 있는 묘목이 자묘파를 일으키며 재성을 파하고 오묘파를 일으키며 인성문소운을 파하니 월의 축토가 또한 옆에 있던 오화에게 축오천을 당하게 됩니다. 겁재는 제재할 때 제재하게 돼버리면 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대부를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겁재의 상을 인 기토를 제할 방법이 없으니까 축토 또한 제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금생수 하던 재성을 도와주던 식상이 끊어진 격이 되니 지금 올해 있는 신금이 금생수에서 년도 도와주고 시도 도와주는 이어져 있으니까 도와주는 격이 되는데 그게 끊어지게 되니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 회사가 망했지만 3년을 먹고 사냐. 이거를 풀이를 해보자면 말년의 개해가 그걸 증명해 줍니다. 개해 아주 큰 돈이란 얘기죠. 예, 근데 오해 암합으로 돈이 아주 많이 숨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락이 되는 겁니다. 예, 해소가 오화랑 오해 암합으로 해서 지지에서 돈을 끌어들이니까 밖에 잘 안 보이는 돈이 되는 거죠. 결국 태어난 시가 좋아야 말년까지 잘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주는 증명을 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김우중 회장 사망 시기를 보게 된다면 사람 사망의 원인은 수원성을 보통 봅니다. 수원성은 뭐냐면 그 전에 보면 일간과 일지가 이렇게 충되고 뭐 천되고 이거 보기도 하지만은 수원성은 보통 체로 구분돼서 인성, 식상, 비겁 이거를 보통 수원성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오행으로 봤을 때 수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또 그거를 또 보게 되는데 만약에 수원성이 그 오행으로 봤을 때 수다 이러면 뭐 100%겠죠. 예. 그렇게 되지만은 보통 체는 인성, 식상, 비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럼 무오일주가 오화가 지금 수원성이 되는 거죠. 인성이니까. 예. 무오일주가 기해년 오해 암합으로 한번 건드립니다. 이번 연도가 기해년이니까요. 오해 암합으로 한번 건드립니다. 그리고
병자월입니다. 이번 달이 12월 달이 병자월의 좌우충으로 일지를 또 한 번 건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충격이 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신사일에 신금상관이 사화인성이랑 자합을 하면서 사화인성이랑 자합하면서 아래 위로 자합을 하면서 식성과 인성이 서로 제하는 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앞에 말했던 그러니까 수원성, 식상, 인성, 비겁 지금 다 건드린 거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이고, 사화는 또 한 번 얘기를 드리자면 사화는 무토랑 같은 상입니다. 그러니까 신금과 사화가 서로 제하면서 자합한다는 것은 고로 무토가 일간이 제재를 당한다는 걸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한마디로 말하는 체는 수온성은 다 건드린 겁니다. 그래 되니까 이것이 결국 사망의 원인이 돼서 돌아가시게 된 걸로 보는 겁니다. 사망의 원인은 수온성이 충격을 받으니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84살 정도면은 뭐 보상을 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좋은 곳에 가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도사금춘추 물러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히 친절히 답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물러납니다.